네, 먼저 정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이죠. 서청원, 차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먼저 정주택 윤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이사가 취합이 됐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그리고 친박계 청산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 예정된 수순이라기보다도 국민들의 정서가 예정된 수순이 이런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이 탄핵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박근혜식의 정치와 박근혜식의 국정 자체가 폐업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이 부분들은 국민의 그러한 엄격함에 있어서 뭔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안 보여줬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매를 회초리 들고 매를 때리는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한 겁니다. 좀 울기도 하고 아프다 소리도 해야 국민들이 매를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흡족해졌을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즉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반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런 탄핵에 오기까지 만들었던 정치적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과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하고 물러서 주는 것이 어쩌면은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에 가장 순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명의 이 뒤이은 탈당 권유라는 어떤 이 징계 조치를 받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탈당의 권유 사유로 해당 행위를 꼽았습니다. 자,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해당 행위.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당 윤리 규정상에 있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당에 해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체제로 얘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구체제의 대표적이고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1호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탄핵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이번에도 구속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보수가 괴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잃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그것이 바로 해당 행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작년에 있었던 4.13 총선에서의 이른바 친박 어떤 그런 공천을 통해서 그 정권도 넘겨주고 사실상 국회에서도 의석의 절반 상당 부분을 잃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번에서 출당 권유를 통해서 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징계를 통한 강제적 탈당 조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오는 30일쯤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이에 혹여나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도 본인은 이제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출당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보인 반응 약간 좀 납득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징후들 이런 것들로 판단컨대 스스로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전신인 새누리당이 본인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만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이제 자각 증세가 좀 있었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하면 대체로 미리 사실은 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 탈당을 해서 당에게 부담을 안 주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전직 대통령의 예를 따랐더라면 지난해 사실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뭐 탄핵 심판으로 접어들고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스스로 탈당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때 탈당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와서 탈당을 과연 하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출당 조치도, 그러니까 제명 조치도 때늦은 제명 조치가 지금 돼버렸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대선 전에 이런 그 조치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지난 대선 때 그 결과도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혁신위원회를 만들고도 그 일을 못 해낸 것이 결국 미뤄져서 이제 와서야 이제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언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강경하게 내놓고 있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여기에 감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많이 예정이 됐었고 그 예정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미 내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 재판이 계속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누차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당당하고 의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진 탈당, 이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 즉 한국당이 좀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을 해줬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의 결속이라든가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자진 탈당할 가능성이 열흘 뒤에 뭐 있을 것인가, 열흘간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언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대망이라는 소설을 아주 탐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200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 당시에도 경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읽은 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걸 좋아했던 책이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득연서에 비해서 울지 않는 사람 가짜로 죽여라, 울지 않는 사람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20년, 30년 형량에 관계없이 기다리고 참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판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도쿠가와 이에스의 유행과 똑같다는 거죠.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자진 탈당하는 가능성은 좀 없다 봐야 되고, 특히나 이 박사께서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치 프레임에 있어서 정치 보복과 정치 희생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계 의원이죠. 두 사람에 대해서도 출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최경환 의원이 지금 홍준표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윤리위 결정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홍 대표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그 결정이 정치적 폐륜 행위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배신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탄핵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298명 가까이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가서 투표를 했지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를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그 본인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는 아주 확고한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으로서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주류에 대한 탄핵을, 내부적인 탄핵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3월 달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할 때에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 한 80여 명이 불구속해달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연장을 할 때 16분만, 결국 핵심이 16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5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최경환 의원의 저와 같은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내부적으로 대부분 정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 하면 최고 실세 아니었습니까? 참 권력무쌍을 느끼게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런 최경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세상이 변했다, 자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홍준표 대표,
이를 위해서는 저렇게 굳이 반응을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정훈 평론가님. 다급한 거죠. 본인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다급하다.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지금 그 통합을 빨리 지금 성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도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바에는 빨리 이 국면을 빨리 이 국면을 좀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이제 반대하는 것을 최대한 이제 빨리 이렇게 틀어 막으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빨리 성사를 시켜서 결론을 내려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급함의 어떤 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런 다급함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박근혜 퇴안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라는 부분인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 그리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최경환 부총리 당시, 그리고 정치에는 서청원 의원. 이것이 일종의 탄핵에 대한 일종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는 그런 구도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반감을 가져왔었고, 이런 분들이 뒤선으로 물러서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그나마 혁신하는 그런 고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미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탈당 권유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으로 그 의원들이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친박들 의원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기류는 있습니다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여기에 항의하거나 여기에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그런 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윤리위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8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6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 조치에 있어서는 8명 중에 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어요. 이런 기류 자체가 친박의 핵심에 대한 정치적 도의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됐다는 것이 당내에서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유결 후에 의원총회 열어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이 두 의원에 대한 그 제명 조치는 그냥 신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반발하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입을 자꾸 틀어막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명시킬 의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는 어찌됐건 명분을 요구를 하면서 그 명분, 가장 핵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와 더불어서 친박 핵심들을 좀 정리해달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른정당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의원이 포함이 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유사한 이유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는 탈당을 권고했는 것이죠. 권고라는 건 뭡니까? 본인이 받아들일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인 것이고, 실제로 그걸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 제명을 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홍준표 친정체제가 완성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거부가 돼버리면 그 자체로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분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서 지금 싸우겠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번 그 어떤 출당 권고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징적인 출당 조치인 것이지, 실질적인 친박 청산이 되는 것은 이번 개혁 계획으로 해서 되기는 사실상 어떤 상당 부분 탄력을 잃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실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래도 국민 정서가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좀 달리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메시지 내용이 좀 강경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첫 번째는 며칠 전에 석양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수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본인은 기꺼이 지는 해가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윤리위 개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리위 개최는 뭐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 3분의 2 정도 요청했을 때 윤리위를 개최하는 네. 것인데 홍준표 대표가 직접 윤리위를 개최를 소집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비겁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법원이 직접 윤리위를 개최했다는 부분이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한국당이 살 길이 없다는 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의 어떤 결단성 그리고 이 추진력 그리고 정치력 이런 부분들을 직결시켜서 아마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뭐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친박계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인데요. 뭐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듯이 하는 이러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네, 뭐 이제 집단 행동을 할지 안 할지도 참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차경환 의원은 뭐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그 국정감사 때문에 국외에 해외 재외 공간을 지금 국정감사를 위해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번 주말 중에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아시다시피 거의 8선의 관록 중에 관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그 재외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친박을 결속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물밑 접촉이 있고 어떤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직까지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친박과 친홍 두 분이 완전히 정말 부딪힐 것인지 지금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는 지금 개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밀어붙일 것인지 이 부분이 어떤 친박을 청산할지 여부 이 부분의 어떤 명분과 실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홍 대표의 판단 이 부분을 어떤 결정을 할지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두고 보자. 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지금 워낙 이제 친박계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나서봤자 이건 뭐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는 거고요. 바른정당 쪽에 이제 나갔던 의원들 일부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절차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 국면에서는 사실은 내부의 이제 정치 투쟁, 그야말로 노선 투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파 중심으로 이제 재결집이 다시 이루어질 텐데 그때를 아마 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권력이라는 것도 뭐 계속 사실은 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없듯이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이 좀 약해지는 그런 국면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을 지금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친박 진영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뭐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러나 아주 이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서청원 의원의 행보입니다. 실제. 왜냐하면은 이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8선 의원이고 뭐 가장 원로 중에 원로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이 당의 원로로서 또는 8선 의원으로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의외로 이 부분은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박 진영을 재결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나 보수 진영 전체가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청원 대표가 아직까지는 전혀 어떤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력 그리고 그 상징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정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이죠. 서청원, 차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먼저 정주택 윤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취합이 됐습니다. 자,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그리고 친박계 청산
예정된 수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 예정된 수순이라기보다도 국민들의 정서가 예정된 수순이 이런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이 탄핵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박근혜식의 정치와 박근혜식의 국정 자체가 폐업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이 부분들은 국민의 그러한 엄격함에 있어서 뭔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안 보여줬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매를 회초리 들고 매를 때리는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한 겁니다. 좀 울기도 하고 아프다 소리도 해야 국민들이 매를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흡족해졌을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즉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반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런 탄핵에 오기까지 만들었던 정치적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과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하고 물러서 주는 것이 어쩌면은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에 가장 순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명의 이 뒤이은 탈당 권유라는 어떤 이 징계 조치를 받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탈당의 권유 사유로 해당 행위를 꼽았습니다. 자,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해당 행위.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 현재 이제 당 윤리 규정상에 있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당에 해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체제로 얘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구체제의 대표적이고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1호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탄핵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이번에도 구속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보수가 괴멸이 그 예정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미 내성이 생겨 버렸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 재판이 계속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누차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당당하고 의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진 탈당 이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 즉 한국당이 좀 자유롭게 하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을 해줬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의 결속이라든가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자진 탈당할 가능성이 열흘 뒤에 뭐 있을 것인가 열흘간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언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대망이라는 소설을 아주 탐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200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 당시에도 경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읽은 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걸 좋아했던 책이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둑연서에 비해서 울지 않는 사람 가짜로 죽여라, 울지 않는 사람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20년, 30년 형량에 관계없이 기다리고 참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판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도쿠가와 이에서의 유행과 똑같다는 거죠. 되고 그렇게 해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잃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그것이 바로 해당 행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작년에 있었던 4.13 총선에서의 이른바 친박 어떤 그런 공천을 통해서 그 정권도 넘겨주고 사실상 국회에서도 의석의 절반 그 상당 부분을 잃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번에서 출당 권유를 통해서 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징계를 통한 강제적 탈당 조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오는 30일쯤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이에 혹여나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도 본인은 이제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뭐 출당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보인 반응 약간 좀 납득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징후들 뭐 이런 것들로 판단컨대 스스로 나갈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본인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만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이제 자각 증세가 좀 있었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하면 대체로 미리 사실은 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 탈당을 해서 당에게 부담을 안 주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전직 대통령의 예를 따랐더라면 지난해 사실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뭐 탄핵 심판으로 접어들고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스스로 탈당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때 탈당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와서 탈당을 과연 하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출당 조치도 그러니까 제명 조치도 때늦은 제명 조치가 지금 돼버렸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대선 전에 이런 그 조치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지난 대선 때 그 결과도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혁신위원회를 만들고도 그 일을 못 해낸 것이 결국 미루고 미뤄져서 이제 와서야 이제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언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강경하게 내놓고 있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여기에 감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많이 예정이 됐었고